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로이터나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한 5년 차이 났다 그랬죠. 이제는 언급이 여러 뉴스들을 보면 한 7년 차이 난다는 얘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냐 사냐, 지금 다른 내연기관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쫓아가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토요타가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OEM에서 사실 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정말 어디 바닥까지 내가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하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토요타가 하는 거는 사실 수직 계열화라고 이제 말하기도 힘든 축에 속하죠. 아예 이제 배터리의 광물이라든지 정말 어디까지 그냥 혼자 그냥 다, 특히 소프트웨어까지 많은 회사들이 사다 쓰죠. OEM이나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것도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자회사를 두고 많이 한 건데, 사실 테슬라가 하는 전방위적인 것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불가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랫폼화 되면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시간을 좀 진득히 들이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 개선을 해야지 그나마 뭘 좀 할 수 있지, 너무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도입해 봤자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런 테슬라를 쫓아가려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그런 스탠스를,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좀 진득하게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워낙 테슬라가 이제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견제도 심하고, 저한테 이런 다른 기사라든지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참 테슬라가 광고비를 안 쓰니까 돈 달라고 하는, 참 이런 메이저 언론 업체들도 타임마저도 그런 면이 좀 보여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드나 리비안, 그러니까 타임이 선정한, 게리 블랙도 이걸 좀 비판하는 100 Most Influential Company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여기 테슬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들어보면 꽤 괜찮은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테슬라가 없습니다. 여기 한국인으로서 K-팝을 전 세계에 이제 이끄시는 분도 있고, 여기 근데 테슬라 대신에 리비안이 들어가서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도 역시 광고료와 연관이 뗄래야 뗄 순 없겠구나. 근데 물론 타임지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론 머스크를 가장 이제 그 인물로,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인 건가요? 아주 위대한 CEO로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선정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는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약발이 떨어진 건가요? 테슬라가 어쨌든 이 리스트에 없고 리비안이 들어갔다라는 게 크게 좀 신기하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노베이터인가? 라는, 사실 테슬라는 정말 끊이지 않게 신기하게 매일 정말 이노베이션 하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드디어 부분적으로 로보택시를 하는 얘기들이 슬슬슬슬 나옵니다. 아주 제한적이지만. 근데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하지 않는, 지금 라스베가스 밑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보링 컴퍼니가 터널을 뚫었죠. 근데 이제 FSD 베타 10.11을 가지고 이거를 무인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간헐적으로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약간씩 시작을 해본다라는 거죠. 제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티에서 하는 로보택시는 아니잖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스텝 한 스텝. 아버지도 항상 강조하셨듯이 한 스텝 한 스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특히 한국인들은 여전히 빨리빨리, 근데 굳이 한국인이랄 것까지야, 모든 사람들이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면 좋아하죠. 뒤에 삼성 얘기도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진짜 이제 FSD 베타 가지고 땅굴에다가 뚫어놓은 거에다가 차를 무인으로 이제 옮기면,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저렇게 띄우고 있는데 아직 이노베이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쉽다. 타임지가 서브스크라이브 $15를 벌으려고 좀 많이 이제는 광고비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업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광고비나 협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판이 여전히 많지만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은 많지만 여전히 차는 너무 잘 팔리고요. 이번 딜리버리가 이제 주말에 나올 건데 저도 얼마나 팔았을지 참 궁금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물론 다 만족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불티나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차를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상품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비싼데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번에 어떤 딜리버리 해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국 테슬라는 정말 밑바닥부터 박박 긁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대해서, 물론 일론 머스크도 우려를 계속 표현하지만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저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타임즈 100는 리비안까지도 오케이지만 포드 이런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들어가는데 테슬라를 뺐다. 시대가 많이 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 베타가 저도 이런 PTSD,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통한 운전하는데 좀 영향이 있다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들은 저는 더더욱 테슬라 차량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걸 믿고 로보택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운전이 상상 외로 너무 편합니다. 정말 미칠 듯이 편해서 이걸 어떻게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어떤 차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보조라면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진짜 운전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힘들다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보조할 만큼은, 그렇다고 로보택시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운전이 미친 듯이 편합니다. 더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방법이 없네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고, 모델 S의 환상적인 주행거리까지 포함해서 아주 정말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델 S가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인트로 영상에 좀 썼죠. 벌써 이런 클라우드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미 릴리즈 노트 새어 나온 거를 제가 몇 개 소개를 전에 했어서 그게 드디어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도대체 모델 Y는 저도 10.12를 언제 받을지, 그리고 저도 아직 모델 S는 FSD 베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두 차 다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모델 Y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델 Y를 열심히 타보면은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S가 좀 더 고급적이고 더 멀리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주행 편의성이 이게 승차감이나, 제가 그래서 베타를 받고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모든 거를 압도할 정도라서. 그리고 테슬라는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다. 차징 타임도 좀 이제 제대로 좀 더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질 것 같고요. 벌써 이미 여러 차량들을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렌트 사업을 하는 큰 회사들도 있고, 서브스크립션으로 지금 매달 $1,000에 파는 이제 회사도 나오고 이러는데, 내 프로파일을 이제 다른 테슬라에 이식시켜서 마치 내 차인 양, 그런 서비스들도 이미 밑바닥에 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한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쫓아가는 입장이 이제는 완전 플랫폼화 되면서 이미 선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라든지. 절대 2등 업체들이 이걸 따라하기가 진짜 힘들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추격하는 업체들이면 급한 마음을 버리고 진득히 손해를 좀 감수하고라도 대대적인 투자와 구조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게 Vehicle Preconditioning이 이제는 루시드 부럽지 않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것도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차가 빨리빨리 데펴지거나 특히 충전에 있어서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저도 지금 S의 베타를 기다리지만
안 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캐나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확 늘었다가 이걸 테슬라가 사고를 한 대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결국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미국인들도 운전에 언프로텍티드 랩턴이 이번에 12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알파 버전을 쓰니까요. 그게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보면 멀징 하이웨이 이것도 정말 나아졌거든요. 백킹업 하는 거야. 지금 뭐 백업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주차 정도는 느리지만 해주니까 딱히 테슬라의 큰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언프로텍티드 랩턴이라든지 하위에서 멀징하는 것들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들 정말 이게 보조를 잘 받다 보니까 뭔가 운전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전 더더욱 적극 추천을 하고요. 빨리 저도 FSD 12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성 얘기, 그러니까 오늘 주된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는 한국이 이렇게 뭐 빨리빨리 민족이고 위기에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기술적인 상황들은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돈을 투여해서 쫓아가는 거는 그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이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 내에 선두주자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쫓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게 이게 2년 전 기사 플러스 이제 논문들을 종합해 놓은 얘기인데 게이트어라운드를 삼성이 준비하죠. 그러니까 TSMC는 핀팻을 여전히 3나노로 가니까 삼성에는 게이트어라운드라는 이제 히든 무기가 있다.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걸 먼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금방 엎을 거라 그러는데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트롤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스텝이 반도체가 정말 수천 스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메트롤로지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강조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게이트어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나노 얘기하죠. 지금 3나노 보이지가 않죠. 제가 샘 사진 SEM 전자현미경 찍을 때 이게 얼마나 보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골드나 팔라듐 같은 거 코팅해버리면은 벌써 두께가 늘어가지고 10나노 때만 되더라도 이거 코팅해버리면 두께가 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수차례 제가 쉐어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핀팻뿐만 아니라 게이트어라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차피 3나노를 정확히 못 보는 상황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TSMC는 어떻게 했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Critical SEM이라고 CDSEM 이런 거 기존으로 쓰이죠. 지금 게이트어라운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리콘 절머늄 이걸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에피탁셜 그로스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가 동원됩니다. XRD나 XPS,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든지 엑스레이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제대로 나노시스를 올리고 있는지 근데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하죠. 지금 너무 우리가 작은 에리어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만들면서 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검출하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툭 보면 CDSEM, Critical Dimension SEM을 봐서 그냥 사진 몇 장으로 제대로 됐네. 그럼 고 이렇게 됐는데 뭐 좀 더 이제 어려울 때는 TM을 본다든지 한 7나노 때부터 TM을 적극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과전자 현미경이죠. 이제는 온갖 이런 측정 장비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들이 나오고 이제 장비 회사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서 2년 전에 이미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이분이 컨클루전에 이게 대부분 잘 돼가고는 있지만 이런 검출하는 게 몇 가지는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게이트어라운드로 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는 소개를 안 했죠. 왜냐면 이게 2020년에 나온 얘기고 그때 삼성은 금방 할 듯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기업이니까 응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검출 장비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득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냈냐면은 부분적인 정보밖에 얻질 못합니다. 이런 메트롤로지를 하나씩 할 때마다 결국 나중에 디바이스가 작동하냐 안 하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고 데이터가 여기도 엄청 쌓여야 된다라는 거죠. 파셜적인 부분적인 정보들로 꾸준히 진득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하나하나 요럴 땐 요렇게 됐구나를 옛날엔 만들어 놓고 몇 개 사진 찍고 이게 금방금방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진득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걸 누굴 아주 프레셔를 엄청 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천천히 계속 차근차근 수율을 단시간 내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잘 실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득하게 천천히 부분적인 정보들을 모아가면서, 그러니까 선두주자를 벤치마킹 했더니 걔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한 똑같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진득하게. 그래도 2위는 수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빠른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레셔를,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나노시트를 올리는데 엑스레이가 XRD나 XPS부터 해서 일립소메트리까지, 왜냐면 까딱하면은 이게 약간 이게 얼라인이 안 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리퀴지 커런트를 잘 잡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거 까딱하면은 힘들다고, 살짝만 시프트 돼도 골로 가는 거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근데 체크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부분적인 정보만 얻는데, 그러니까 결국 스텝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서 쌓아야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이걸 단시간 내에 돌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3나노를 하든 게이로라운드를 하든 못 보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힘든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왜 TSMC가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데이터나 경험이 핀펫에 있기 때문에 이걸 게이로라운드로 바꾸면 그 짓을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한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기보다는 이번에 쓴맛을 된통 봤으니까 차근차근,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이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들 미쳐서 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앞서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옛날과 달리 정말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그런 경험치가 한순간에 어떤 정말 빠른 리소스를 투여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때려 넣어도 이건 정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